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 자, 중개보수 문제가 몇 페이지 있죠? 75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풀어봅시다. 1번. 중개보수 한도 계산 등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라 되어 있잖아요. 분양권 전매 말하겠죠? 자, 중개보수는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계약금 플러스 기납부된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 요겁니다. 판례잖아요. 그죠? 답은 1번이네. 자, 이번에 교환 계약 같으면은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이 맞고, 자, 3번에 보니까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겠죠? 자, 4번에 주택의 임대차라고 적어놨네. 주택의 임대차 중개한 경우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 금액이 15억 원 이상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그럼 이거는 얼마였죠? 1,000분의 6. 자, 주택이라고 임대차니까는 일단은 거래 금액이 15억 이상이면 제일 마지막 거네, 그죠? 그러면 전화번호가 이제 54국에 3456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야 돼요. 6이잖아, 6. 그걸 외우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그지? 자, 5번에 보세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 이 무슨 말이에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 주택이 아니라는 건 주택 외가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지. 풀 수 있겠죠, 이런 거. 자, 뒤로 보세요. 자, 2번입니다. 중개보수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다. 그러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 적어놨네, 여기.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에이?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물어봅니다, 이거. 외워놔야지. 자, 이번에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이거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얘가 옳은 지문. 옳은 거예요. 초과불이 무효예요. 자, 3번에 주택 외의 중개보수에 관한 한도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 시도조례입니까? 주택 외면 일단 국토교통부령. 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위한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있죠. 매수인한테 청구한댔잖아요. 자, 5번에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랬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A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이, 사무소가 A시에 있다 이 말이야. B시에 소재하는 을소위의 건축물, 가로 안에 보세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임. 무슨 말이에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임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주택 외라는 거지. 자,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단 말이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임대차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데, 기억 보세요.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했죠. 니은 갑은 B씨가 속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B씨가 속한 맞습니까? 또 A씨를 해보지 또. A씨. A씨를 할 줄 알았어요? A씨랑 얘기할 줄 알았다고 내가. 다른 상황에서도 A씨를 했다. A씨. A씨가 아니에요. A씨 아니야 뭐? 국토교통부령이지 왜?
주택 외라 했잖아요. 얘가 주택 외잖아.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니까는 시도조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일단 틀렸어요.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 같으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겠다. 맞잖아요. 임대차는 버리니까. 자, 리을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입니까? 주택 외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딱 한 번 딱 읽어보고 바로 OX가 나와야 돼요. 두 번, 세 번 읽어볼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 번 딱 읽어보면 바로 나오게끔 그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그만큼.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읽어보면 바로 OX 나와야 돼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 가야 돼. 그렇게 되기 전에는 가지 마세요. 시험장. 가지 마. 절대. 아시겠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부서 등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중개대상물이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건 뭐야 이거? 주택의 규정 제외하는 거 맞죠? 2번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중개부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 만료된 날. 계속 나와요. 3번에 주택 외의 중개보수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쌍방합의, 쌍방으로 각각 받는다. 맞죠? 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가 됐으니까 보수를 받을 수 없다. 5번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갖췄죠? 임대차라고 되어 주거용 업시텔의 임대차 1,000분의 4이다 해야 돼요. 5이다가 아니고 상한율이 4이다. 4. 1,000분의 4. 되겠죠? 요걸 물어보잖아요. 요일을. 자, 5번에요. 자, 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대해 중개보수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갑의, 자, 문제 다시. 개업 갑에게 이 말은 의뢰인이고요. 개업이 갑이다 이 뜻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1번에 갑의 이 말은 갑은 개업이잖아. 고의 과실 없이 을의 사정, 의뢰인의 사정으로 이 말이에요. 해제가 됐다. 그런 경우라도 갑은 개업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개업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자, 2번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처리를 정하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 옳은 지문이고 3번에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죠. 네. 법적 안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 그럼 이것은 33조 금지에 해당합니다. 틀렸어요. 해당합니다. 법률의 착오는 아니라고 했죠. 1대1입니다. 4번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중개보수 약정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5번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또 물어보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계속 외우려고 하셔야 돼. 자, 6번이죠. 중개보수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에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판례예요.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고. 니은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계속 나왔던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고.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라는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 중개보수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옳은 지문이다.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죠. 자, 7번이에요. 7번을 잘 보세요. A씨의 사무소를 뒀다 이 말이야. 그럼 사무소가 A씨에 있네. 갑은 B씨에 소지하는 을소유의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라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부엌. 이거 주거용 업스텔이네. 판단했죠? 자,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 계약을 준 게 이 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계약이구나. 이래 되는 거야.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이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기억.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씨가 속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아까 실비 뭐라고 했어요?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지 사무소 소재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실비. 그거 물어본 거예요. 사무소가 어디 있는데? A씨가 있잖아요. A씨 시도조례. 맞겠죠?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5가 아니고 5는 동그라미고 5 그렇죠? 5 왜?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매라며 임대차가 아니잖아. 매매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리을 주택의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입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입니까? 아닙니다. 주택 외로 들어가잖아. 분류가요. 주택 아니고 주택 외에 들어가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주택 아닙니다. 주택에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8번입니다. 보세요.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했고 상가의 면적이 3분의 2. 친절하게 해놨네. 그럼 이건 뭐지? 상가라고 봐야 되지. 상가죠? 매매 임대차 동시에 중개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 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무슨 말이에요? 일방이다. 일방이다. 이 말 일방. 일방이구나. 곱하기 2를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박스 안에 보세요. 그리고 상가래잖아요. 상가. 자, 갑이 매도이면서 임차인, 을은 매수이면서 임대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네. 그러면 임대차는 어떻게 해야 돼? 버리는 거 맞죠? 임대차 X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X시 조례, 적어놨죠, 이거. X시 조례가 쓰입니까, 여기서? 아니요. 여기 안 쓰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 조례를 보고 풀면은 틀립니다. 조례가 왜 안 쓰이는 거예요? 문제가 상가. 중개상물이 상가래잖아요. 주택이 아니래잖아. 이 조례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례도, 이 X시 조례도 X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가만 거래기만 적용하니까 매매 대금이 얼만데?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0.9%잖아. 0.9%도 안 주잖아요, 문제에서. 국토교통부령. 1억 곱하기 0.9%면 얼만데? 90인데 갑자기 90만 원 옆에 90인데 그 옆에 보니까 합의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눈에 띄네. 아이고 100만 원으로 합의를 했네. 그러면서 100만 원 찍고 나온대 또. 합의를 했지 뭐. 그러면서 합의했는데 뭐 이러면서 100만 원 찍고 나가서 저거 타고 나온다 또.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딱 보면 눈에 보여요 이제. 그 눈에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인다 이거는. 잘 안 보인다. 그때까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합의를 해도 법정 한도로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정 한도가 90이야. 나온 게 90이잖아. 근데 초과하면 안 됩니다. 법정 아무리 합의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는 거야. 곱하기만 딱 한 번만 하는데, 곱하기만 딱 한 번만 하는데 생각은 여러 가지 해야 돼. 아시겠죠? 자, 9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갑은 개업 병에게 중개 의뢰하여 을소유의 전용 면적 70 무슨 말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밑에 쭉 보면은 막 나와요. 상하수도 나오고 부엌 나오고 화장실 모시고 나오지요? 자, 그래가지고 보증금 2천에다가 월차임 25라 돼 있어. 그럼 한산 보증금 얼마입니까? 100을 곱해보세요. 100을 2천 플러스 25 곱하기 100 하면 4,500 나오죠. 그럼 5천 안 나왔죠? 5천 미만이죠? 그럼 다시 해야 돼. 2천 플러스 25 곱하기 70. 계산기 필요합니까? 계산기 필요하다. 괜히 막 암산하다가 조지지 말고. 계산기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계산기 하세요. 그래 얼마 나왔어?
3,750 나왔잖아요. 3,750에다가 보세요. 요거 임대차잖아.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잖아. 그럼 얼마 곱해야 돼? 0.4%예요. 여유를 안 주잖아요. 보세요. 3,750에다 0.4% 곱하기 이거 계산기 해야 됩니다. 얼마? 15만 원. 늦었어 이미 계산기. 뭘 지금 꺼내가지고. 자, 하여튼 실수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일반 주택인데 일반 주택 6천만 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위 주택을 보증금 1,500에다가 월차임 30만 원을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일방이죠. 보수의 최고 한도의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 구해가지고 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6천만 원 곱하기 밑에 요율 나오잖아. 0.5%잖아요. 그렇죠? 그럼 6, 5,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같으면은 1,500 플러스 30 곱하기 100을 하니까 또 4,500 나왔죠. 5천만 원 안 나왔죠. 다시 1,500 플러스 30 곱하기 70. 그럼 얼마 나와? 3,600이 나오겠지. 3,600에다가 밑에 요율이 얼마? 5천 미만이니까 임대차는 0.5%. 5천 미만이잖아요. 0.5%죠. 그럼 3,600에 0.5% 하면 18만 원. 반땡이잖아. 18만 원. 18만 원. 30 빼기 18만 원. 12만 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이지. 자, 됐어요.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 볼게요. 금지행위. 92페이지입니까? 아니네. 91페이지. 금지행위가 여러분들 우리 3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3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33조에는요.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제1항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예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로서 지금 9호까지 나와 있고 일단은 33조 제2항은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로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구분되어 있구나. 그래 보시고 33조 제1항만 한번 볼게요. 칠판에. 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요, 이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네, 행위 자체를 금지해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 이 개업이 이 행위를 해가지고 의뢰인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도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결과는 무관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첫 번째 금지행위가 매매업이라는 제목이잖아. 자, 뭐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저희 뭐래요? 받아놨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을 했다 이 말이지. 되겠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이 말이겠지. 그럼 중개 대상물 5가지가 뭐예요? 토건 입간공이잖아요.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계속 했다.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업은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5가지 물건이 아닌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했다는 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금지행위 아니라고 하셔야 돼. 그다음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요. 금지행위입니까? 아파트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나왔다. 금지행위 아닙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행위 아니야. 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라고. 아시겠죠?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등록과의 협력이잖아요. 무등록개업과의 협력행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이죠. 인 사실을 알면서 그 무등록을 통해서 중개 의뢰받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겠다 이 말이야. 또는이니까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것이에요. 그죠? 자, 중요한 건 뭐야? 무등록인 사실을 알면서예요. 그럼 몰랐다면 금지행위 아니죠? 몰랐다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모르고 의뢰받았다면 금지행위 아니라고.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몰랐는데 한 1년 정도 한 100차례 받았다. 금지행위입니까?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모르고
1년 정도 한 100차례 받았어. 의뢰를. 금쟁입니까? 100차례는 좀 심하네. 그러면서 금쟁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 차례를 받든 100차례를 받든 모르고 받았잖아. 모르고 받았다면 금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기업의 사실을 알면서 의뢰를 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 결과와는 무관하니까. 의뢰받는 순간 금지라니까요. 계약 체결이 안 됐네. 그러면 안타깝네. 그러면서 금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면서 의뢰받는 순간 금지다. 계약 체결 여부, 대가의 지불 여부 불문한다는 거예요. 의뢰받는 순간 금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수수 이거죠. 중개보수 실비 초과수수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이 무슨 말이에요? 적어놨네. 명목 불문하는 거야. 수고비, 식사비 그냥 막 주고 싶어서 받았다. 합의해서 받았다.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 불문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잖아요. 중개보수. 중개보수 말고 또 어떤 보수가 있다고 했어요? 실비 여기 있고 중개보수 말고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았다. 그 받은 보수는 여기서 말하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많이 받아도 관계없다 했잖아.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했지. 초과하면 관계없죠. 초과해가지고 뭘 받았는데? 금품, 돈, 뿐만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고. 자, 대표적인 물건 뭐 한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있잖아. 대표적으로 금도 있고 또 도자기 나온다. 고려청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 나오죠. 고가의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 동양화 됩니까? 동양화 안 되지. 그럼 서양화는? 안 되죠.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가 되겠나? 행운의 열쇠 됩니까?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는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지 쇠꼬쟁이로 만들겠어요? 자, 하여튼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법정 한도를 받았는데 자, 밖에 나가가지고 식사했다. 됩니까? 식사도 못하나? 법정 한도를 받고 나가지고 식사로 나갔다. 되나 안 되나? 식사도 못합니까?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계산을 각자 하든지 개업이 하든지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그죠? 의뢰인이 만약 계산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초과수수예요. 초과 먹었다 했잖아. 초과수수. 반환해야 돼요. 그대로 반환해야 돼. 그대로. 초과 부분 만큼 반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이다 이 말이지.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사항이다. 판례가 있어요. 자, 여기 플러스가 있네, 그죠? 플러스. 원래 얘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그룹화 안 시켰어. 그룹화를 안 시켜가지고 T 나왔네. 자, 거래상의 종료사항에 대하여 뭐 했어요?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말과 행동. 자, 그 밖의 방법은 뭡니까?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 안 한 거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지. 그 침묵한 거예요. 침묵도 거짓된 은행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 그르치게 한 거예요. 원래 흐리멍텅이 처음부터 흐린데다가 너 그르치겠다 이 말이지. 자, 요 네 가지 있죠. 매매요, 무등록과의 협력, 초과수수, 거짓된 은행.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대1입니다. 매무수거 1대1이에요. 암기해야 되겠지? 매무수거는 1대1입니다. 자, 관련 있는 증서 보세요. 관련 있는 증서. 관련 있는 증서, 양도할 수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 관련 있는 증서에 뭐가 있어요? 자, 저축증서 있죠. 통장 같은 거 말해. 청약부금, 청약통장 같은 거 있죠. 주택사원사채, 건물철거 증명서, 예정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거.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매교환 중개 또는 그 매매업. 자, 매매교환 중개, 그 매매업.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매매를 중개하거나 교환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있는 증서.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 누구하고 직접 거래해요? 중개 의뢰인하고의 직접 거래예요. 중개 의뢰인에 뭐가 되면 안 돼?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 팔아주세요 했으면 매수인을 소개시켜줘야지. 자기 이름으로 사버리면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샀다는 것이 직접 상대방이 된다 이 말이지. 중개 의뢰인은 누가 옵니까? 소유자가 오지요. 대리인 오지요. 수임인 오죠. 같은 사람이에요. 거래의 종류를 불문하지. 보수의 수령 여부 불문하고 의뢰인의 승낙 여부 불문하고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직접 거래는 안 됩니다. 자,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누굴 대리하는 거죠? 둘 다? 거래당사 쌍방대리 하는 거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대리해가지고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야.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일방의 페이지 우려 있다. 보는 거고 일방 대리는 됩니다. 한쪽만 대리하는 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조장이죠. 자, 투기조장,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 보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요게,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지.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를 조정했다 이 말이지. 이거 매매, 임대 아니고 매매. 그래서 전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결과는 뭐가 하나 했죠?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해도 금증이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뭐냐 하니까 아홉 번째가 시세 부당이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거죠. 시세 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있는 행위, 금지 행위. 자, 이거는 최근에 시설된 것으로서 이 시세 부당 금지 행위이면서 뭐예요? 교란 행위입니다. 교란 행위 알아두셔야 돼요. 교란 행위. 8번까지는 교란 행위 아닙니다. 9번이 교란 행위예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자, 10번도 중개 제한인데 단체를 만들어 일단 카르텔을 형성하죠. 단체를 만들어서 특정 중개 사업을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2회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겠다 이 말이에요. 왕따시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뭐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에 한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겠고. 자, 이 중개 제한도 뭡니까? 교란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6가지 관련 있는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부당, 중개제한 이 6가지 몇 대 몇? 3대 3이잖아요. 관직상 투시 중 6가지 3대 3 일단 행정형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33조 제1항에 들어있는 금지행위 10가지입니다. 자, 그럼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자, 92페이지에 매매업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인데, 자, 한 개 나와 있는데, 부동산의 거래 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수익 목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계속적 반복적이 돼야 된다.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금액 실비와 초과 수수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판례가 있죠. 5가지 있네. 첫 번째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어떻게 했어?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 이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것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금지에 해당한다는 건 초과수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을 불문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한테 그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초과수수입니다. 금지에 해당합니다. 받는 순간 금지입니다. 돌려줘도 금지입니다. 금지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 대행과 관련이 하여 교부받은 금원,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은 보수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금원이 아니다 이 말이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 중개 대상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해줬다 이 말이지. 이건 중개상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해가지고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가 적용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가 될 것이고,
초과해서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된다고. 자, 거짓된 은행 관련되어 있는 판례 보세요. 첫 번째,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의 이라 뭐냐 하니까 두 번째 줄에 그 사항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사항으로서 중개사물 자체일 수도 있고 가격, 뭐 입지 조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요. 개업 등이 서로 짰죠.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익을 치르겠다 이 말이죠. 이건 서로 짰으니까 기망했죠. 이건 거짓된 은행한 겁니다. 금지행위죠. 자, 세 번째, 매수한 부동산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이 돼요. 자, 가격이 떨어지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현금화하기도 어려운데, 자, 바로 비싼 값에 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했네. 이건 당연히 금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기망했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관련 있는 증서에서 판례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33조 제5호 증서 등의 증서의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해석을 용인할 수가 없다.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관련 증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도 상가 전부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분양계약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분양계약서도 그 밑에 줄에 관련 있는 증서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인데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직접거래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팔아주세요. 이게 있었어야 돼요. 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버리면 이게 직접거래가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직접거래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이지. 팔아주세요 하면은 매수인을 소개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매수인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거래입니다. 직접 상대방이에요. 자, 세 번째, 중개 의뢰인에는 누가 있냐 보니까 소유자가 있겠지. 소유자. 그 밑에 대리인도 있고요. 그 옆에 수임인도 같은 사람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를 잘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기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했고,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기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것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샀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팔았다 이 말이야. 자, 오른쪽에 마지막 투기 조장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 한 가지 있죠.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해서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기업이 알고도 이에 동조했죠. 전매를 중개했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매차 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에 금지행위입니다. 이것도 판례다. 판례들은 그대로 나와요. 시험 지문에. 이 정도 판례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별표가 하나 나오는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33조 제2항에 들어있는 금지행위예요. 이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 5가지잖아요.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왕따시킨다 이런 내용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박스 안에 찌란 글씨 보면 돼. 찌란 글씨. 특정 개업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하겠다는 얘기지. 일반인들이요. 그러면 이게 왕따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해서 다른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한다. 이것도 시세에 영향을 주고 왕따시킨다. 자, 세 번째도 보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특정 가격 이하니까 시세가 높게 잡히겠지. 네 번째,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겠단 말이고, 다섯 번째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 또 시세에 영향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최근에 시사된 거고, 이 5가지도 전부 뭐예요? 교란 행위면서 일반인이 받는 3대 3이에요. 일반인이 3대 3이에요, 이거. 자, 밑에 제재 보세요. 다시 금지 행위 해가지고 매물수거는 몇 대 몇? 1대1이고, 금지행위, 관직상 투시 중 방까지 들어가죠. 방이 방금 했던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3대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이 금지행위 10가지 있죠.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 중 이 10가지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는 상치잖아요. 암기법이 송금, 삼해할 때 금.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10가지 하게 되면 자격증지 6월, 이소, 이게 금 할 때 금. 금지행위야.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같이 기억합니다. 제재를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금지행위 앞에 71페이지. 자, 71페이지에 가면은 20번 문제가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토지 건축물이 뭔데? 중개사상 물이잖아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금지 행위 맞죠? 이번에 중개 의뢰인이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업이 동조했죠. 전매를 중개했다. 금지 행위예요. 투기 조장.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해도 금지 행위 한 것이에요.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했네. 기망행위, 거짓된 언행이 했죠. 금지행위예요.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거래 했죠. 맞죠? 자, 5번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기업공사 병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했다.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샀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팔았다 이 뜻이야. 직접거래 아니지요.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21번에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이거는 일방대리라 보는 거예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죠. 니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을 하고 법정 보수 또는 실비 초과해서 금품받았다. 금지행위입니까?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라잖아요.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았다고. 중개 업무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 아니잖아요. 많이 받아도 관계없지. 그죠? 네. 이거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디귿 의뢰인이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입니까? 직접거래죠. 금지행위. 리을 건축물 매매업 금지행위. 자, 22번에요. 금지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 받았잖아. 금지행위죠. 2번 매매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기업을 통해서 중개를 통해서 임차를 했대요. 그러면 다른 기업을 통해서 임차했으니까 이거는 직접거래 아니잖아. 금지행위 아니겠네. 자, 3번에 자기의 의뢰인과 직접거래고 4번에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꾸몄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 있다. 줄 우려만 있어도 금지행위 한 것이죠. 교란 행위로서 금지행위 한 거예요. 5번도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중개 제한. 교란 행위면서 금지행위죠. 조문이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자, 23번에 보면은 금지행위하고 그 벌칙과의 연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기억. 쌍방대리 몇 대 몇? 3대 3이잖아요. 쌍방대리.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업. 1대1이죠. 자, 디귿은 관련 있는 증서잖아요. 몇 대 몇? 관. 3대 3이죠. 리얼. 이거 중개보수 초과 수수잖아요. 1대1이잖아요. 1대1이죠. 네. 기억 니은. 자, 24번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틀린 것은 1번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해당하지요. 자, 2번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줬다. 이것은 금지행위 아니잖아. 중개해줬잖아. 중개상물에 중개준 거잖아. 매매 중개. 자, 3번에 상가 전부 매도 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거 뭐야? 분양계약서잖아요. 이거 관련 있는 증서입니까?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판례.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면 이거는 자, 이거 직접 거래 같으면요. 이거 금지행위인데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에요.
단속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 말이지. 무효로 할 만큼 이 직접거래가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유무효로 따진 게 아니고 유효하다. 유효합니다. 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탈세 등 관계 법률 위반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죠. 투기로 정했으니까 이거는 금지에 해당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보세요. 갑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안대로 초과해가지고 보수를 요구해가지고 수령했다. 이거 초과 수수했다 이 말이에요. 갑이, 개업이. 초과 수수했죠. 틀린 것은 1번에 등록관청인 갑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초과 수수를 하면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냐고. 업무 정지 명할 수 있죠. 왜? 자, 금지행위 하게 되면 원래 상치잖아. 손금 3회 할 때 상치인데 상치는 상대등록취소는 업무정지 유효할 수 있잖아요. 상치는 업무정지 유효할 수 있잖아요. 결정 상의 할 때 그 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업무정지 유효할 수 있어. 그 이유가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보세요.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상치이기 때문에. 세 번째를 보니까 1대1이다. 초과 수수니까 1대1이지. 네 번째, 법정 한도를 초과해 중개부서 약정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5번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 아니다. 반환해도 금지, 받는 순간 금지니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교육까지 봐야지. 깔끔하게. 교육은 그만 끝나니까. 교육. 자, 요약집에 96페이지. 교육입니다. 한 문제부터 출제가 돼. 한 문제. 자, 보세요. 자,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교육인데 교육은 세 가지 교육을 비교합니다. 세 가지 교육을. 실무교육 있죠? 직무교육 있죠? 연수교육 있죠? 세 가지 교육 비교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실시권자. 각 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냐니까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에 들어간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연수교육 실시권자는요, 시도지사. 되겠죠? 원칙적인 실시권자예요. 물론 업무를 위탁 주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 실무교육 대상은 4사람이에요. 첫 번째, 개설 등록을 하고 싶다.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뭐가 되고 싶다? 개업이 되고 싶다. 언제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개업이 되고 싶다. 언제 받아야 돼? 무조건 업무 개시 전.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죠. 실무교육.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속이 되고 싶다. 언제 받아야 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대답하세요. 고용신고. 소속은 고용되잖아요. 등록 아니지. 고용신고예요. 신청 아니야. 고용신고예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임원사원. 여러분 대표자 포함되어 있어요. 전임원사원. 무슨 말이 전임원사원? 전임원사원. 무슨 말이죠? 그렇죠. 자격증 있든 없든, 그죠? 자격증 있든 없든 임원사원이면 다 받아야 돼요. 물론 등록할 때 하는 거니까 등록 신청 이전 1년 이내에 일단 받아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누가 되고 싶다? 책임자. 분사무소에 책임자 되고 싶다. 언제 받아야 돼요? 설치 신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라고 하잖아요. 설치 신고 이전 1년 이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대상자는 누군데?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다. 언제 받아야 돼, 이거? 마찬가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되겠죠? 연수교육은 누가 받냐 하니까 실무 또는 연수받은 후
2년이 경과된 계엄이 소속이다. 그러니까 실무 받고 연수 받고 2년마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2년마다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 2년마다 받아요. 2년. 집에 놀고 있는 사람 말고 계속 일하는 사람 받는 거예요. 실무 연수 받고 몇 년? 2년마다 기억합니다. 자, 면제. 자, 첫 번째가 개업이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뭐가 됐다고? 개업으로 재등록. 면제겠죠? 1년 이내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아니면 등록 안 하고 소속으로 고용되는 경우 면제. 소속이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된다든지 개업으로 등록한다든지.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다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도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보조원으로 재고용되는 경우는 직무교육 면제. 이 지문 나오죠? 나옵니다. 연수교육 면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내용이 있어요. 교육 내용. 자, 교육 내용에 실무교육은 뭘 알아야 하지. 법률 지식이나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들어갔고,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법, 제도의 변경사항 같은 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 교육 내용은 잘 안 물어보는데. 시간은 잘 물어봐요. 시간이 실무교육은 몇 시간이에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고 해야 돼. 이상 이하입니다. 직무교육은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시간 잘 물어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전통지라고 있어요. 사전통지. 미리 대상자에게 일시장소 내용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된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대상자가 없다.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근데 연수교육은 딱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고 2년이 경과된 기업하고 소속이니까. 자, 그래서 실무, 연수 받고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그 대상자에게 통지입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년마다 받으니까 2년이 되기 2개월이에요. 1개월 아니고.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돼? 500만 원의 과태료잖아요. 고성수 양감할 때 수. 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정리하셔야 돼. 자, 보세요. 97페이지. 교육의 지침. 자, 누가 마련합니까? 교육 지침은요. 국장이죠.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의 정적인 균형 유지 위하여 교육 지침 마련 시행할 수 있다. 그 지침에 뭐가 들어갑니까? 교육의 목적부터 대상, 과목,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도 들어갔다는 사실. 그 외에 출결 관리 같은 학사 운영 및 관리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표는 다 정리했고, 자, 제일 밑에 개업 등의 예방교육 있죠? 자, 시식권자 누굽니까? 예방교육 시식권자. 시식권자는 누구? 자,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세 사람이에요.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는 개업 등이잖아요. 개업 등 5명 알고 있죠? 자, 이 시식권자들은 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이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 시간은 지금 뭐 정해진 게 없고요.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교육기관 있죠. 위탁기관한테 교육에 필요한 연구 같은 거 이런 연구에 필요한 비용 같은 거 지원이 된다 이 말이지. 교육비 지원. 자, 거기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50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여기까지. 교육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육 뒤에 있죠. 81페이지. 자, 81페이지의 1번입니다. 개업 등의 교육. 옳은 것. 1번에요. 자,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연수교육 받아야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되겠습니까?
3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옳은 말이죠. 이게 옳은 말이에요. 자, 4번에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32시간 이하 맞고 연수교육은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잖아요. 틀렸죠? 5번에 국장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침에는 교육 대상, 과목, 시간 이런 거 있죠. 강사 사역도 있고 수강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뒤에 2번에 개업 등의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어떻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나오줘야 정확한 거야. 자, 이번에요. 폐업 후 1년 이내에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하려는 공인중개사. 그럼 실무 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네.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 또는 연수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잖아요. 틀렸지? 자, 4번에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틀렸고 5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 다시 하려는 보조원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지요. 틀렸고 3번에 개업 등의 교육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개설 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우리 개설 등록 기준에 보면은 실무 교육 이수 사무사법 맞잖아. 실무 교육 받아야지. 실무 교육 받는 것은 개설 등록 기준이 맞잖아요. 니은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으로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실무 교육 면제입니다. 틀렸지? 디귿 연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틀렸지? 리얼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에서 받지 않았네. 500만 원의 과태료 맞죠? 자, 4번에요. 개업 등의 교육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돼요. 자격증 있든 없든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다 받아야 돼요. 대상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요 28시간인데 26시간 적어놨잖아.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이게 그냥만 넘어갑니다. 그냥 좀 비슷한 걸로 적어놨잖아. 지금 28인데 지금 26이라 적어놨잖아. 얼마나 낼게 없으면 지금 이걸 고치겠어요. 출제위원들도 맞잖아요. 얼마나 지금 다 냈으면 문제를 낼 게 없어가지고 28을 갖다가 26으로 바꾸겠어. 이렇게 또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28시간 이상 32시간. 틀렸지? 자, 3번에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 이게 말 자체가 틀렸네. 직무교육이 돼야 돼, 이제. 직무교육에는 뭘 교육하겠어? 지금 윤리만 하면 돼. 보조원은 뭐 할 것도 없다. 보조원이 뭘 확인 설명 의무도 안 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윤리밖에 교육 안 하잖아. 자, 4번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이죠. 예방 교육 그러면 자,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게 교육비 지원이에요. 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질문이고. 자,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입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돼야 되겠죠, 일단. 다 됐네. 여기까지. 자, 하여튼 34조까지 봤어. 우리 34조를 봤고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가 이제 지도감독부터 해가지고 법령이 다 끝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행정처분하고 벌칙이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다음 주는 복습인데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행정처분하고 벌칙을 조금 이제 보고 오세요. 보고 오셔야지 조금 수업하기도 편하겠죠. 조금 한번 외워보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 내일 뭐 시험 칩니까? 시험 잘 치시고. 시험 칩니까? 내일 모레? 자,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시험 잘 치시고 모르는 거 또 물어보고 하세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